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비트코인 SV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슈가 어제 터져줬기 때문이었죠. 바로 바이낸스의 선물 시장에 상장된다라는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이낸스 SV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 비트코인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와 SV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이지만 그 덩치가 시가총액이 1.5조 원에 육박하는 꽤 덩치가 있는 종목임에도 어제 30%라는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는 최근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호재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비트코인 ABC 같은 경우에는 이캐시로 리브랜딩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자, 6월 달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차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 미국 월가의 여러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 EDX 마켓에 상장되는 4개의 코인 중 2개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러한 호재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SV도 이 같은 줄기 안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차 상승의 고점을 확인하고 제가 당시에 이렇게 색깔별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요를 적용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다시 2차 상승을 가져갈 건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자, 통상적으로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이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82 라인이 뜻하는 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2%가 빠진 라인이다라는 거죠. 이 618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정을 받을 때는 이 618 라인에서 조정을 받으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었는데, 자, 이때 무너져 내렸죠. 8월 중순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그리고 이 의사록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추가 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시장이 전부 함께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786 라인에서 지지를 다시 한번 만들었고요. 최근 618 라인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 이후에 조정받고 초록색 이 단기 이평선 라인에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력을 시작해 준 거죠. 그래서 0.5 라인과 382 라인을 연이어 뚫어버렸고 지금 현재 돌파하려는 이 라인이 바로 1차 상승 때의 고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를 돌파해 줘야지 2차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밑에 거래량과 우측에 표시되는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최근 이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은 빠져나가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2차가 시작되려면 더 큰 호재 소식이 필요하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재료가 돼줄 수 있을 만한 게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현물 ETF의 승인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 선물 시장의 상장 소식도 이 상승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인된다라면은 급등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 호재 소식에 더불어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의 생산량이 반으로 말 그대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량이 나오는 걸 뜻합니다. 이게 마치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이 4년의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오고 있었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11월 1일 날 또 한 번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요. 이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어제 새벽 1시에 파월 의장의 마지막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을 끝으로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는 깜깜한 기간을 뜻하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대의 물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아직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걸 지표로서 확인을 하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11월 1일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시장은 관망세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장의 현재 예상치는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95%라는 압도적인 예상으로 또 한 번 동결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수치는 내려올 수 있고요. 이 동결이냐 재인상이냐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 미국의 또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무려 5%를 찍었죠. 이 5%라는 수치는 2007년도에 리먼 사태 직전 찍고 내려왔던 무려 16년 만에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장기 국채 금리 우리가 또 이걸 시장 금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만큼 치솟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실상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알맞게 매수매도 타점 잡으면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 카톡방에서 받아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제가 전략과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당연히 전부 무료로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